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실비 가입 후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비 가입 전에 알아야 될 필수 정보 이야기 해봤는데, 오늘은 가입 후에 알아야 될 특별히 6가지 필수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금감원 금융 꿀팁 200선에서 좀 가져온 내용이고요.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시고 나한테 필요하신 거 잘 활용해 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잘 보시고 방향 잡아 보세요. 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세요 라고 해서 필수 정보 6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다루고, 만약에 좀 더 상세하게 필요하면 상세하게 나중에 자세히 하나씩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여행 중에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 시 보장된다 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실손의료보험이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만 보장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해외에서 질병을 진단받고 해외에서 다치더라도 국내에 들어와서 치료받으면 그건 보장해준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렵지 않죠? 여기 보시면 반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병원 가면 그거는 보장 안 해주겠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다만 1세대 실비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는 해외 병원에서 치료받은 금액도 40에서 50% 지급을 한다. 그 1세대 실비는 알면 알수록 막강한 보장이 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린 적 있죠. 2세대부터는 보장이 안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장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전에 해외 실손 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 보험을 가입할 필요도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장기 체류 시에 보험료 납입 중지 제도가 있다. 그거 제가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그 내용인데, 3개월 이상 국외에 거주하게 될 경우 내가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 가입해 있다면 보험료만 계속 내고 있지 해외 병원에서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납입 중지랑 사후 환급 제도가 2가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첫 번째가 납입 중지가 가능하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같은 보험회사의 해외 실손의료보험, 그거를 가입하는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 납입 중지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입 중지했기 때문에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나중에 돌아오셔서 중지한 걸 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시키거나 재개시켜야 효력이 발생하지, 국내 들어오셨는데 이거 잊어버리시면 보장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주의하셔야 되세요. 두 번째는 나중에 귀국하고 나서 3개월 이상 체류했다는 서류로 입증을 하면 그동안 납입했던 실손의료비 보험을 사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납입중지 환급 제도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세대 실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 가입자들도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2가지 중에 뭘 선택하냐? 우리는 웬만하면 사후 환급을 받자, 그게 더 낫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첫 번째 납입 중지하고 재개하는 경우에 국내 들어와서 부활시키고 재개하는 거 잊어버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단체 실손처럼 중지하고 재개할 때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실손으로 재개가 될 수 있다. 이거 보험사에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굳이 방법 1로 하지 말고 방법 2 사후 환급 제도를 잘 활용하자. 아예 첫 번째 거 잊어버리시고 사후 환급만 생각하시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의사 처방받은 약값도 보장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됩니다. 당연한 건데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거 써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입원을 하든 통원을 하든 약값을 실비에서 보장을 한다. 약간의 공제 금액이 좀 있다는 거,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약국 영수증도 꼭 챙겨서 다 잘 보장받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 가입할 때 가입시기에 따라 약관 보장 내용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약관에서 정한 처방 조제비 공제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금 4세대 실비 같은 경우는 통원 병원비랑 약값이랑 포함해서 10,000원에서 한 30,000원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그걸로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다만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 목적, 이거 보장 안 된다 그랬죠. 그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 팁이라고 또 있는데, 퇴원 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 의료비로 보장 가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퇴원은 입원했으니까 퇴원을 하는 거죠. 통원 말고 입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입원 의료비로 보장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통원 한도는 우리가 20만 원, 30만 원 작은데
입원 의료비 한도는 뭐 5천만 원까지 되고 막 하니까 입원했을 때는 약값이 많이 나와도 걱정 없이 큰 금액까지 보장이 된다. 그걸 참고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그 내용이고요. 100만 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은 보험회사별로 모바일 앱이 요즘에 다 있죠. 그거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쉽게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보험 설계사한테 안 해도 되고 보험회사 방문하지 않아도 우리가 요즘에 다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회사별로 운영 기준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객센터에 전화로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내가 어느 부분으로 치료를 받았는지, 뭐 진단받은 게 있으면 뭐가 진단을 받았는지, 그리고 병원 영수증 등 청구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내역에 대해 보험회사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가입자에게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이건 참고하시고, 요즘에는 꼭 보험회사 모바일 앱 아니라도요, 뭐 카톡이나 토스에서도 보험금 청구가 쉽게 가능합니다. 너무 간단해졌어요. 제가 보험금 청구할 일이 있을 때 한번 관련해서 영상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뭐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보험금 청구를 요즘에 쉽게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좀 자동적으로 될 수 있게끔 막 시스템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죠? 21세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이거 서류 떼가지고 보험사에 팩스 보내고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까? 이런 건 빨리 개선이 되고 또 가입자가 쉽게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좀 잘 참고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고액 의료비 부담자는 신속 지급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중간 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예상 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실비보험은요, 우리가 치료 다 받고 영수증 떼서 사후 청구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보험금이 좀 이따 나온단 말이죠. 근데 당장 병원비를 내야 되실 분이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병원비 낼 돈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미리 돈을 지급받고 그걸로 병원비를 낼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신속지급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조건에서 다 해주는 건 아니고 1종, 2종 의료수급권자랑 그리고 중증질환자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의료비 부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입원 치료비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제도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 2종 수급권자, 그리고 중증질환자 또는 의료비 중간 정산액 300만 원 이상의 고액 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라고 되어 있죠. 또 대상에 따라 일반 병원, 종합병원 다 되는 경우도 있고 중증질환이나 고액 의료비 부담자는 일반 병원은 안 된다. 큰 병원만 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병원비 관련 급전이 필요하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면 고객센터 물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 자, 여섯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 가능하다. 2014년 4월 이후 가입자, 그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고 대략 한 5% 정도 받을 수 있다. 회사별로 상의할 수 있고요. 우리 예전에 실손의료보험 온라인으로 막 가입할 때 보면 밑에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의료수급권자에 해당됩니까? 라고 하면 체크하면 보험료 할인 들어가는 거.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 거 해당되시면 뭐 보험 설계사 통해서 가입하더라도 그 부분을 알리시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꼭 받자. 몰라서 못 받지는 말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6가지 총 정리 이렇게 해봤어요. 해외여행 중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하면 보장된다. 해외 장기 체류 시에는 보험료 납입중지제도 활용하자. 근데 말씀드렸죠. 납입중지제도 하지 마시고 그냥 사후 환급을 받자. 그게 훨씬 유리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의사 처방받은 약값도 보장한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거 알고 계시고, 고액 의료비 부담자는 신속지급제도 활용할 수 있다. 참고하시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되면 보험료 할인되니까 이거 놓치지 말고 잘 받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 내용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